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만 비트코인 2부 순서입니다. 2부 순서에서는 이제 얼마 전에 연준 의장인 파월이 이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굉장히 답한 게 지금 그 이슈가 됐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2기가 시작되면 아마 물러나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은 스스로 물러날 거냐?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블룸버그 뉴스에서도 아주 크게 보도를 했죠. No 라고 했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하면 사임하겠냐? No, 싫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질문으로 이게 법적으로 그러면은 만약에 뭐 가능한 거 같냐? 이제 연준 의장은 재임 기간이 있으니까 이 기간 전에 대통령이 뭐 어떤 법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사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했더니 not permitted under the law,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확고하게 자기는 계속해서 임기를 채워나가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한 거죠. 아마 2026년 초까지 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연준은 이 미국 행정부 또는 재무부죠. 정확히는 재무부. 이 재무부와는 이 독립적인 기구여야만 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원래 연준이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근데 사실상 이 재무부와 한통속이 되어서 요즘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는 게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연준이 사실 재무부의 그냥 나팔수 아니냐.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은 지금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니까 전임 연준 의장이 현임 연준 의장과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커피 타임도 가지면서 이렇게 정책 같은 거를 논의하고 같이 이제 싱크를 맞춰 나가고 있다는 거는 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뭐 우리가 오피셜하게 이게 드러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 내부적으로 전언되는 말들에 따르면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앞으로 연준 의장과 파월 연준 의장 간에 어떤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이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의 인터뷰가 있고 나서 이 론 폴 전 상원 의원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 굉장히 자유의 투사입니다. 아주 리버티,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은 이 자유주의 가치, 리버테리아니즘이죠. 이 리버테리아니즘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하시는 분이고 설파하시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 연준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원리에 맞춰서 기준금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통화정책 같은 것들이 결정이 되어야지 연준이 이렇게 독과점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시장 조작을 하면 안 된다라고 설파하시는 분이에요. 작은 정부, 그러니까 국가 기관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은 빨리빨리 다 없애야 된다라고 설파하셨던 분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분의 이 어떤 뉴스 인터뷰를 가지고 이분이 또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상에다가 interesting, 흥미롭네 라고 한 거를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는 정부 효율성 부서장을 맡았으니까 아무래도 연준도 그의 어떤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야, 이거 정부 비대해진 정부 조직에 어떤 도려내야 될 어떤 암적인 존재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론 폴 상원 의원이 한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여기 요약을 해봤습니다. 파월은 뭐 아니라고 대답을 했지만, 하지만 파월은 연방준비제도가 애초에 위헌이라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연방정부는 이자율을 조작하고 화폐를 위조하는 독점 은행을 설립할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다. 문제는 연방준비제도 자체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아주 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아예 존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들이 하는 거는 이자율을 조작하고 화폐를 위조하는 나쁜 짓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뭐든지 완벽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 기관은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현재 오늘날의 연방준비제도, 연준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탈중앙화되어 있던 은행들이 모여서 중앙은행이 만들어지고, 탈중앙화되어 있던 중앙은행들이 모여서 FOMC 중앙기구가 만들어지자 이 기구가 엄청난 권한과 권력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구가 자연스럽게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는요, 2008년에 뭐가 있었죠? 또 금융위기가 있었죠. 뉴욕발 금융위기가 있자 이 연방준비제도가 재무부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증권을 대규모 매입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양적 완화죠. 양적 완화라는 건 그전에 없었습니다.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이제 하고 있는 게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대규모 정부 부채를 연준이 돈을 찍어서 사주는 거. 그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말은 좋아요. 장기 금리를 낮추고 이를 통해 금융 여건을 개선하여서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라면서 좋은 말을 붙여놨는데 결국 시장 교란입니다. 공개 시장 조작 행위라는 말로 자기들이 부릅니다. 자기 입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공개 시장 조작이다. 시장 조작이다. 근데 공개적으로 하는 거니까 괜찮다. 시장 조작이죠. 젠부가 채권 찍어서 원래 외국 정부들이나 뭐 아니면은 캐피탈 마켓에 팔아야 되는데 그거를 연준이 그냥 사주는 겁니다. 40%나 뭐 이렇게 되는 큰 청크를. 그러니까 사실상 돈 놓고 돈 먹기. 무한 정부 부채 발행.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준 의장인 파월이 윤증기 돌려서 이렇게 돈 찍어내는 게 굉장히 핫한 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연준은 아무튼 이렇게 계속해서 중앙화되고 타락을 해왔고 그러는 와중에 1971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금태환이 중지되는 일이 발생을 했죠. 닉슨 쇼크. 그때 당시 이제 닉슨 대통령이 행한 이 금태환 중지 행정명령.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의 달러가 완전히 금에 어떤 패킹되어 있었던 통화에서 완전 100% 신용화폐로 이때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누적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죠. 제가 이제 10분만 비트코인 일부 시간에 보여드렸던 미국 정부 부채 늘어나는 것처럼 하키스틱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뭐 누적이니까 늘기도 하다가 줄기도 하다가 늘기도 하다 줄기도 하다 이랬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무조건 늘어나죠. 그러니까 미친 듯이 부채가 늘어나고 있었다. 부채가 늘어나니까 돈의 양이 풀리니까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또 1971년부터 주택가격은 뭐 제가 일부 시간에도 보여드렸듯이 계속해서 몇 억씩 늘어나는 게 보였죠. 근데 소득은 또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소득은 결국 내가 받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주택가격, 희소자산의 가격은 오르는데 내 소득, 달러 가치는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1965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양극화가 되는 겁니다. 자산 가격, 자산 인플레는 높아지고 이 돈의 가치는 점점, 돈의 구매력, 실질 구매력은 횡보하거나 아니면 뭐 하락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자산가와 일반 시민의 이 부의 격차도 벌어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S&P 500 지수 PER로 한번 보면은 PER은 뭔가요? 주가 수익 비율이죠.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부양되어 있냐를 보는 건데 이때까지는 1971년까지는 그냥 그 기업들의 이 수익에 따라서 주가가 잘 이렇게 쭉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회사가 돈을 잘 벌면 주가도 오르고 그렇지 않으면 안 오르고 뭐 이렇게 좀 더 투명했는데 이때부터 갑자기 71년부터 미친 듯이 PER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버는 돈들은 비슷한데 주가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왜 그럴까요? Monetary Inflation, 재정 인플레이션입니다. 재정이 풀리면서 발생하는 자산 인플레. 이걸 Monetary Inflation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자산이 갑자기 뭐 공급이 많이 줄고 수요가 많이 늘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많이 풀려서 어떤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S&P 500 주가 수익 비율을 보고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뭔가 아무튼 여기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71년부터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PER이. 자, 반대로는 달러 구매력이 하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난 100년간 2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원래는 1달러를 가지고 1920년, 이때는 1913년이고 1913년에는 허쉬 초콜릿 30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29년에는 이 토일렛 페이퍼, 그 화장지 10개를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1933년에는 맥주 10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달러의 가치가 26불이고 15불이고 19불이고 이렇게 계속 유지됐는데 지금은 1달러로 맥도날드 커피 1불짜리 하나밖에 못 사먹는 그 구매력의 하락을 우리가 이렇게 목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앉은 자리에서 지금 내 부가 삭감되고 있는 거를 우리는 지금 그 속에 그 중간에 와 있는 거죠. 이걸 피부로 느끼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뭐 물가가 2% 올라간다, 3% 올라간다 이렇게 CPI를 보고 우리는 자꾸 이 물가 상승률을 보다 보니까 실제로 체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뭐 밥상 물가, 뭐 마트 물가 이런 거는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체감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고 내 삶은 그것 때문에 점점점 피폐하게 변하고 있는 중인 거죠. 자,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35조 달러 부채를 비트코인으로 지우겠다라고 이 인터뷰, 팍스뉴스 인터뷰에서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미국이 지난 100년간 달러 구매력을 하락시키면서 그리고 1971년 금태환이 중지되고 나서 더 급격하게 이 달러 구매력이 하락해 왔는데 미국이 정말로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늘어나고 있는 이 부채 규모를 줄이고 드디어 달러의 가치 신장에 나서는 거냐. 그래서 정말로 미국이 다시 옛 영광, 어떤 금태환이 되던 완전 믿을 수 있는 신용화폐였던 달러로 돌아가는 거냐. 이렇게 기대감이 지금 불러일으켜지는 중인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 것 같냐? 저는 비트코인으로 정말 35조 달러를 부채를 다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일부 줄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재무장관 후보로 이 하워드 러트닉이라는 사람이 거론되고 있어요. 트럼프 그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분이죠. 일론 머스크와 굉장히 친하고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 사람이 재무장관으로 적임자다라면서 발언을 한 게 기사화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도 실제로 이분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분은 켄터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헤지펀드의 CEO였어요. 수조 원대 자산가고 수백억 원을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백억 원을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다고. 근데 이분이 왜 위대한 분이냐면 이제 미국이 정부 그 지출을 줄이고 적자 재정을 줄여나가는 거를 실제 그 청사진을 제시를 하는 분이에요. 지금 인터뷰 나가는 데마다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재 적자 재정이 2조 달러 규모거든요. 매년 2조 달러 적자 재정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에는 3조 달러로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GDP 아니면은 세금 이런 걸로 걷어들이는 수입보다 미국 정부가 걷어들이는 수입보다 나가는 지출이 더 큰 겁니다. 그 지출은 결국 빚을 내서 또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마련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채권 중에 상당액을 연준이 돈을 찍어 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거를 줄이겠다. 2조 달러 규모를 1조 달러 규모로 줄이고 더 줄이겠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 미국 내에 존재하는 여러 셰일 오일이라던가 아니면 미네랄 이런 것들을 외국에 팔아서 일단은 돈을 벌어오는 거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비트코인 사겠다. 왜냐면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가격이 우상향하는 자산이니까 지금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달러보다 더 극대화된 어떤 빚의 삭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가 자기가 이제 셰일 오일이나 셰일 가스나 미네랄을 팔아서 돈을 벌 거잖아요. 그걸로 빚도 갚지만 다 빚만 갚지 말고 그걸로 일부 비트코인을 사서 비트코인으로 쟁여놓으면 비트코인 가치가 오르면서 자산 가치가 늘어나겠죠. 미국 정부에.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으로 나중에 훨씬 더 많은 빚을 갚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지금 이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공약을 하는 분이고 이분이 만약에 진짜 재무장관이 된다면은 그게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재무장관이 안 되더라도 그 일론 머스크와 함께 그 둘이서 같이 지금 미국의 적자 재정을 해결할 걸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부 규모를 줄여서 효율성으로 이 적자 재정을 줄이고 하워드 러트닉은 지금 미국 내에 존재하는 여러 광물과 그다음에 석유와 가스와 이런 것들을 실제 외국에 내다 파는 정책 자체를 청사진을 그리고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꼭 재무장관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부서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거론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진짜 비트코인이 쓰이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대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참 미국인들은 축복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35조 달러의 부채가 큰 이제 부담으로 이제 이렇게 다가오니까 또 대통령을 이렇게 뽑아서 그 대통령이 고용하는 참모들이 이렇게 적자 재정을 줄여주는 쪽으로 굉장히 현명하고 좋은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고 그 안에서 또 비트코인 같은 아주 좋은 자산을 잘 선택을 해서 마치 앞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도 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적자 재정 지금 굉장히 문제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정부 부채, 그 다음에 공공기관 부채, 그 다음에 고갈될 수 있는 국민연금, 한국은행의 재정 상태, 재정 건전성 악화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리고 저출산 때문에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를 이 앞으로 트럼프 2기 이 러트닉이라든지 아니면은 트럼프,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하지를 보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좀 많이 참고해서 실제로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점점 더 대중화되는 그 날이 오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국가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축적해 나가는 전략적 비축 자산이다. 그리고 우리 같은 개인들도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모아나가는 게 굉장히 좋다. 이제 앞으로 더 기대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진짜 미국이란 나라가 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쓰는지, 또는 뭐 그거를 유럽도 받아들이고 우리나라도 받아들이고 일본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비트코인은 어떤 금과 같은, 아주 단기간에 금과 같은 위상을 가질 수 있는 궁극의 안전자산으로 생각보다 빠르게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트맥시 프라이빗 투자 클럽을 통해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모아나가는 투자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실천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이 비트맥시 투자 클럽 신청해 주시고 저와 함께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되어서 장기적인 부를 축적하는 그 길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10분 비트코인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도 재밌으셨고 유익하셨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